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성지순례, 마음은 있지만 쉽게 떠나기 힘드셨나요? 또 궁금하긴 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곳들이 있는지 막막할 때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성지순례 가는 날 코너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또 CBBC 빵 앱을 통해서도 화면으로 스튜디오 실황 중계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가톨릭 해외 성지와 국내 성지를 번갈아 가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 해주실 어흥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해외 성지 순례편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서의 김성범 신부입니다. 네, 방금 어흥 효과음 나갔는데 신부님. 네. 마음에 드시나요? 어떠세요? 네, 적응이 아직도 안 돼서. 네, 좋습니다. 네, 어흥 신부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요즘 아무래도 제일 코로나 때문에 본당 이렇게 행사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다 연기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침에 맞춰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 방송에서는 바오로 사도가 떠났던 1차 선교 여행지 중에서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떠나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가볼 곳은 어딘가요, 신부님? 네, 오늘은 1차 선교 여정에서 바오로 사도가 가신 키프로스 섬을 가보려고 합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그의 탄생 신화가 깃들어 있는 섬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자,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힘차게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범아, 미안한데 조금만 떨어져 주면 안 되겠니? 왜? 무슨 일인데? 너 저기서 아까 기침하는 거 다 봤어. 일부러 구석에서 했는데 그걸 언제 봤대? 그냥 먼지가 많아서 기침이 나왔을 뿐이야. 아니, 자주 하던데. 그러면 너무 서운한데. 아니, 서운했어. 미안. 근데 요즘 정말 기침하는 것도 눈치 너무 보이지 않아? 맞아. 그래도 확진자 중에서 완치하고 또 퇴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다행이야. 근데 소연아,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아니, 이거 손소독제 필수지. 안 가지고 왔어, 범아?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거. 그게 뭐야? 이거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이야. 미와 사랑의 여신. 알지? 알지. 아프로디테의 여신, 영어로는 비너스고. 응. 근데 소연이 너 그거 알아? 뭐? 바오로 사도의 1차 선교 여정을 떠났던 장소 중에 아프로디테하고 엄청 관련 많은 섬이 있다는데. 그래? 바오로 사도 선교지에 그런 섬이 있었어? 어떤 섬인데?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성지순례 가는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흥 신부님이죠.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 해외 성지순례 여정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떠나볼 이 키프로스 섬, 어떤 섬인지 먼저 알려주세요. 네, 키프로스 섬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탄생 신화가 깃들어 있는 섬입니다. 지중해 주변 강대국에게 수많은 침략을 당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 지역이고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바로 키프로스입니다. 네. 이곳은 시칠리아 섬 사르데냐 다음으로 지중해에서 세 번째 큰 섬입니다. 네. 터키 남쪽에 위치한 키프로스 섬은 지리상으로는 서남아시아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네. 키프로스 섬은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서쪽으로는 그리스,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으로도요, 키프로스 섬 관련 지도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키프로스 섬 주변 강대국의 영향과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요, 신부님? 네, 맞습니다. 키프로스 섬은 위도로 240km, 그리고 경도로는 한 100km에 이르는 크기의 섬이라고 해요. 국제적으로 승인된 키프로스 섬 유일의 합법 정부인 키프로스 공화국이 있는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영국에 할당된 군사기지 지역인 아크로티리 데켈리아를 제외한 키프로스 섬 전체,
그리고 모든 해역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키프로스 섬 북부의 북키프로스 그 지역은 분단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네. 키프로스 섬은 현재 4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답니다. 네, 지금 4개 지역으로 나눠진 모습이 화면에 색깔으로도 지금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네. 청취자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키프로스 섬, 고대부터 존재했던 섬인데요. 이 섬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키프로스 섬에는 문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기점이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고대 그리스, 로마 이렇게 비롯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이후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1191년 잉글랜드 왕국의 리처드 1세 국왕이 이끌던 3차 십자군에 점령되면서 성전 기사단의 지배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키프로스 섬은 나중에 예루살렘 왕국의 기드 리지니앙에게 매각되었고요. 1489년 이후에는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570년부터 71년 사이에 오스만 제국이 정복되었고 1878년에는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 제국에 패배하면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네. 1925년에는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의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에 키프로스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키프로스 섬은 그리스계와 터키계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1974년 7월 15일에는 키프로스의 이웃나라인 터키가 터키계 주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키프로스 섬 북부를 침공했고요. 그래서 1983년 11월 15일에 북키프로스가 키프로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키프로스의 지배를 벗어나게 됩니다. 네, 키프로스 섬 또 그 역사에 대해서도 김성범 신부님이 자세히 알려주셨고요. 이런 역사를 가진 키프로스에서 바르나바 성인이 태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가장 돋보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본명은 요셉이고 별명은 바르나바입니다. 네. 이 바르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예루살렘 교회와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크게 활약했습니다. 49년경 바르나바는 바오로와 자신의 사촌 요한 마르코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티오키아 외항 셀레우키아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기항지인 살라미스에서 유다교 여러 회당에서 선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키프로스 섬 서쪽 해안 도시인 파포스에서는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을 개종시켰다고 사도행전 13장 4절 이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제1차 선교에 이어서 바르나바와 요한 마르코는 또 한 차례 키프로스에서 선교했다고 사도행전은 전합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해외 성지순례 편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 보이는 라디오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CJPBC 빵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이 나가고 있네요, 신부님.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바르나바 성인 사진이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 나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왼쪽에 두 번째가 바르나바고요. 그 네. 다음이 바오로 사도, 네. 그 바로 옆에가 살라미스 주교 네. 사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사실 바오로 사도, 사울인지 바오로인지 뭐 예비 신자 때나 새 신자 때 헷갈리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키프로스 선교 활동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저자는 사울에 대해서 처음으로 바오로라는 표현을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쓰고 있어요. 이후부터는 사울 대신 바오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오로는 사울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 총독과의 만남은 바오로가 공적으로 이방인 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루카 저자가 로마식 이름으로 바꿨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이후 바오로는 이방인 선교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사울이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을 받아 키프로스로 선교 활동에 나선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오로의 세 차례 선교 활동 가운데 첫 번째 선교 활동이 시작됐음을 나타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을 선교사로 파견하는 주체가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성령께서 파견하신 대로 두 사람이 키프로스로 건너갔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성령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서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 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키프로스로 넘어오면요. 비잔틴 시대 키프로스 주교들 가운데 돋보이는 주교가 바로 살라미스 대주교입니다. 살라미스 대주교인 에피파니우스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태생으로 니케아 공회의 정통 신앙을 옹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리스도교 초창기부터 당시에 이르기까지 출현했던 온갖 이단들을 색출해 이단 전집인 파나리온을 엮었는데요. 네. 이 책은 완전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써져 가지고 사료들을 수집하고 평가한 졸작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살라미스 대주교 관련 사진을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가장 오른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키프로스 섬 곳곳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성 라자로 대성당을 한번 볼 텐데요. 그리스 정교회 소속입니다. 870년 건립된 이 성당은 키프로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오래된 성당입니다. 키프로스 국제공항 라르나카 도심에 이 대성당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친구 라자로가 기적적으로 소생한 다음 여기에 와서 라르나카 초대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성당의 이콘 또한 볼만하다고 하네요. 네, 네. 또 어떤가요, 신부님? 네, 또 고고학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 정말 많은 유적들이 있어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들도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왕들의 무덤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실제 왕들이 묻힌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모습이 시원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네, 아무래도 키프로스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탄생 배경이 되는 섬이라서 이와 관련된 장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아프로디테 여신 신전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이곳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름다운 아프로디테가 옛 파포스 앞바다 파도 속에서 조개를 타고 올라왔다고 전해집니다. 여신 그림으로는 나오고 있는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 유명하죠. 와,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키프로스 섬의 그 서쪽에 위치한 이 파포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과 기원전 3세기 이후에 지어진 지하 묘지로 또한 유명합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은 기원전 1200년께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곳에는 그리스 신화의 모든 신이 사람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유독 아프로디테만은 물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자 성기 형상의 검은 돌이 아프로디테 신을 대신한다고 하네요. 네, 아프로디테의 탄생에 관해 여러 가지 설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에 비교적 많이 알려진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크로노스가 그의 아버지의 남근을 거스해서 발로 차고 그래서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고 하는데 곧 바다 위에서 흰색 거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탄생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그래서 거품에서 생겨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가 번개를 만들어준 데 대한 탐내로 그에게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신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남신 중에서 가장 못생기고 추한 신의 아내가 된 것이죠. 아프로디테는 태어나자마자 키프로스 섬, 곧 사이프러스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사이프러스의 여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녀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은 흔히 사랑의 달콤함이나 소녀의 속삭임으로 불려지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비참한 전쟁과 싸움들이 이어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남편 헤파이스토스가 만들어준 캐스토스라는 자수를 놓은 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띠에는 신비로운 마법이 깃들어 있어
이 띠를 매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잠시 그리스 로마 신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았는데요. 네. 신부님, 아프로디테의 바위도 있다면서요. 네, 키프로스 서쪽 해안 도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포스, 그곳에 유적 유물이 많이 있는 세계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아프로디테의 바위는 그리스 신화의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난 삶을 시작한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프로디테 바위 주변에 3번 수영을 하면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파도가 꽤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 사진으로 아프로디테의 바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니까 파도가 정말 아프로디테만큼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네. 네, 방금 둘러본 곳 외에 또 이곳 키프로스를 방문한 순례객들이 한 번쯤 둘러보면 좋을 네. 장소,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모자이크 바닥이 아주 뛰어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디오니소스의 집이 있습니다. 고고학 유적지인 이 그레코 로만 페어가 가득한 디오니소스의 집이 이 시대의 복잡한 예술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그리스 신화의 장면을 묘사하는 집 전체에 걸쳐 많은 모자이크에서 작물을 내는 신 디오니소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집의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디오니소스의 집, 지금 화면 가장 왼쪽에 위치해 네. 있고요. 왼쪽 사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신부님. 그리고 케이프 그레코라는 키프로스의 남쪽 해안이 도시 있는데요. 그 지역은 아기야 나파라는 리조트 동쪽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산책로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해안 국립공원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지역 식물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특히 이른봄에 피는 키프로스 고유의 야생 난초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하이라이트는 하늘빛 그리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절경의 아름다운 해안 풍경입니다. 네. 산책로는 키프로스 남쪽의 가장 동쪽 지점인 케이프 그레코 지점까지 쭉 펼쳐져 있습니다. 네, 하늘빛 푸른 바다가 펼쳐진 케이프 그레코, 지금 화면 가운데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이네요. 네, 키프로스 박물관인데요. 매우 많은 고고학 유적지가 이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인 니코시아에 키프로스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모든 섬의 역사를 한데 모은 곳입니다. 매우 잘 정리된 이 박물관은 신석기 시대부터 오스만 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유물을 고유하고 있고요. 방문자가 각 시대의 정교한 예술성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전시품은 기원전 7세기서부터 거대한 테라코타 조각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 박물관을 또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반나절의 또 시간이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키프로스 박물관 화면 오른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발다 오늘 키프로스 박물관까지 순례해 봤습니다. 신부님, 다음에 함께 떠나볼 발자취는 어디일지, 어떤 여정길 함께 떠날지 살짝 예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오로의 1차 선교지 중에 한 곳인 페르게라는 장소를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엔 페르게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애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CPBC 빵배 성지순례 가는 날 퀴즈를 함께 할까 합니다. CPBC 빵의 빵톡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스마트폰 어플 CPBC 빵을 내려받으신 후에 회원 가입을 하고 실명 인증을 하시면 무료로 빵톡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에 퀴즈를 참여하시려면 오늘 미리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겠네요. 3분만 시간을 내셔서 회원 가입 또 실명 인증 절차 해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퀴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제작진이 다양한 선물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다시 본당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 했고요. 신부님, 오늘도 다양한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